마음을 다루는 방법. 얼마 전에 오랜만에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사가 되게 그렇듯 이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처음에 계획했던 시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을 끊고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침잠하면서 생각의 본질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그리고 명상을 통해 그 생각을 고요히 멈췄을 때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의 물리적 무게는 0g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생각의 무게는 엄청날 때가 많죠. 특히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일로 불안할 때면 생각의 무게는 긴 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식욕을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육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괴로운 생각들이 주요 구성 요소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런 괴롭고 불편한 생각을 멈추면 당연히 평화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괴로운 생각뿐 아니라 중립적이거나 즐거운 생각들도 평소에는 그 무게를 잘 느낄 수 없지만 명상을 통해 이런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고요와 행복이 솟아나면 이런 생각들조차 자신을 얼마나 무겁게 누르는 짐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잘 알더라도 내 마음대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런 생각들에 얽혀들고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려면 생각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이 절로 오면서 작은 연못을 하나 팠어요. 포크레인으로 연못을 파서 물을 채우고 수련과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을 심어서 예쁘게 단장을 했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연못물이 완전히 흙탕물이 되었어요. 이럴 때 흙탕물을 가라앉혀 연못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이리저리 움직이며 흙탕물을 가라앉히려 노력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연못 밖으로 나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물에 떠있는 흙이 저절로 가라앉아 물이 맑아질 때까지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됩니다. 생각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마음을 뿌옇게 가득 채울 때면 거기서 살짝 빠져나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흙탕물이 가라앉듯 저절로 가라앉을 거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편안히 있자.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생각들은 저절로 가라앉고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중립적이거나 즐거운 생각이 일어날 때도 똑같은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연습하다 보면 생각을 벗어난 고요한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감미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저런 걱정이나 슬픔, 분노 등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몹시 심각해지고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그런 감정이나 고민들을 마음에서 꺼내 눈앞에 놓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물론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나 고민들은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당사자에게는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본질만 제대로 알면 별것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쉽게 털어버리고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생각의 안개가 마음에 짙게 끼어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여유를 갖고 멈춰서 호흡을 알아차려 보세요. 호흡이 들어오면 그저 들어오는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그저 나가는 줄 알아차려 보세요. 반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내 짙게 끼어있던 생각의 안개가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고요하고 밝은 시야 속에서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보기. 한동안 주지로 제법 바쁜 시간을 보내다 얼마 전에 주지소임을 놓고 조용한 산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깊은 산중 토굴이나 고요한 숲속 사원에서 홀로 지내며 명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면 처음에는 정말 심심합니다. 즐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구경도 하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감각을 자극하며 즐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산중에서 홀로 살면 이런 자극들이 대부분 사라져 무료하고 심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더 미세하고 섬세한 대상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수줍게 피는 들꽃이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조그만 개미가 너무나 신비롭게 느껴지고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감미로운 발라드 곡보다 더 감미롭게 들립니다. 마음이 방탕하게 즐길 거친 놀이거리를 찾지 못하니 이제 순수하고 섬세한 자연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도 주로 무엇을 가지고 즐기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연을 가지고 놀고 즐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더 순수하고 담백하고 평화롭게 변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계속 즐기다 보면 이것도 무료해져서 마음이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명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명상이 무료함을 없애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명상이 너무 쉬워집니다. 밖의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마음이 저절로 내면에 머물게 되어 쉽게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상을 통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요와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가한 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긴 시간을 보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신을 심심하게 만들어 보세요.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끄고 휴대폰도 끄고 책과 신문도 보지 않고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심해서 자꾸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을 멀리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흙탕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흙이 저절로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듯 심심함과 무료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와 통찰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을 보려는 자 심심해지십시오.
스리랑카의 숲속에서 명상할 때 일입니다. 저는 거기서 명상하면서 음식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스리랑카 음식이 몸에 맞지 않아 살이 빠지고 몸이 점점 허약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달이 지나자 몸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도반 스님이 한국에서 라면을 부쳐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라면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었지요. 하지만 도반이 스리랑카로 부쳐준 라면을 일주일 정도 먹자 몸에 기운과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귀한 보약 한 제를 먹은 듯 말이죠. 한국에서는 몸에 맞는 음식을 먹고 지내다 보니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는 것이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스리랑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영양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칼로리가 높은 라면으로 몸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닌 가치가 지금 현재에는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지닌 가치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때로는 라면도 보약이 되니까요. 알아차림. 나무 심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절에 심을 나무를 사려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큰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스님, 심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나무들은 어디에 옮겨 심으나 보통 잘 자랍니다. 어린 나무는 아직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옮겨 심어도 뿌리가 별로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너무 깊고 단단하게 내리고 있어서 옮겨 심으면 죽기가 쉬워요. 이런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전문가들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 심어야 하죠. 아주 오래 산 고목은 전문가들이 옮겨 심어도 살아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관점이나 습관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오래된 습관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바꾸기가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이 깊이 뿌리내리면 지혜로운 이가 되지만 나쁜 것들이 깊게 뿌리박히면 꼰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아차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명상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삶에 꼭 필요한 것. 산중 토굴에 살다 보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물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토굴에서는 물이 귀했습니다. 식수를 받아오던 샘이 하나 있었는데 겨울이 다가오자 갑자기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 토굴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토굴 주위 산기슭에서 물이 졸졸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해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물이 귀하다 보니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매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들은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평생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준 부모님에게는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늘 곁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소성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한정판 명품 가방이나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아주 비쌉니다.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은 금전적으로 따지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에 그 가치를 잊고 삽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에 정말 필수적인 것들은 싸고 없어도 되는 별 필요 없는 것들은 정말 비쌉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쉽게 가질 수 없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남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발동하지요. 여기서 괴로움과 번민이 생겨납니다. 비교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신기루를 쫓듯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좇게 만듭니다.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이 자리에 만족하려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2년간 머물던 저를 떠나며 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짐 정리를 하다 보면 불어난 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스님들은 수행자라면 짐이 적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위대한 스승들이 소유물이 적은 소박하고 간소한 삶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왕자로서 가졌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수행자로서 매우 건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새들이 두 날개만으로 날듯이 삼위일발, 옷 세 벌과 바로 하나, 만 지니고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행처를 옮겨다니며 명상하는 운수납자들은 짐이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지요. 내 짐은 5상자다 하면 짐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내 짐은 1상자야 라고 하면 모두들 부러워합니다. 명상을 하며 선원을 옮겨다니는 수행자들은 그나마 짐이 적은 편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주지스님이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머무는 기간에 비례해 짐이 점점 늘어납니다. 짐이 늘어나는 만큼 마음의 짐도 늘어나지요. 짐을 정리하다 보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 이것저것 사들이다 보면 편리함은 금세 사라지고 물건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물건의 주인이었지만 점차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을 점령하면서 주객이 바뀌게 됩니다. 절에 있다가 바깥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서 집안에 걸려있는 옷가지들을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옷들을 갖고 있다면 어떤 옷을 입을지 고르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스님의 옷은 디자인과 색상이 거의 같아서 옷을 입는데 거의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대로 입으면 되니까요.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은 머리가 없으니 세수하면서 머리를 쓱 한번 씻으면 그만이고 머리 모양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삭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요. 이렇게 선택이 줄어들면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사사키 후미오라는 일본 사람이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원래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았는데 소유물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생활에 필수적인 것만 남기는 삶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나서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보세요. 불필요한 짐이 비워지고 공간도 비워지면서 마음을 채우고 있던 짐도 비워질 것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절에는 옛날 시골집 같은 오래된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70년도 더 된 건물이지요. 절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난 뒤로 방치했다가 얼마 전에 간단하게 수리를 해서 객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처음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소박합니다. 자연 재료인 나무와 흙으로 집을 지어서 방에 들어가면 몸도 마음도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집들과 달리 천장도 낮고 방도 아담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듯 포근하고 아늑합니다. 하지만 옛집이 그렇듯 단열이 잘 안 돼서 외풍이 아주 심합니다. 벽체는 아주 얇고 문에는 창호지 한 장만 달랑 발라놓아서 겨울에는 방바닥이 지글지글 끓어도 방의 공기는 서늘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시골집이 꼭 그랬습니다. 한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엄청 많이 떼서 열기에 한지장판이 눌러붙고 시커멓게 타들어갈 정도로 방바닥이 뜨거워도 아침에 깨어보면 윗목에 둔 물그릇이 얼어있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단열 기술이 발달해 한겨울에도 집이 따뜻해서 얇은 옷만 입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집들은 옛집들에 비해 크고 따뜻하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외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풍이 심하다는 건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잘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방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남은 늙음과 죽음을 담고 있고 만남은 헤어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복은 이별의 아픔과 단짝이고 성취의 만족감은 실패의 좌절감과 동행합니다. 이런 밝음과 어둠의 양면을 이해해야 우리 삶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좋은 일에도 우쭐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좀 더 담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맑았다 흐렸다 비가 왔다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행과 불행, 좋음과 싫음을 이런 날씨처럼 보려 노력하면 지혜가 계속 자라납니다. 이 지혜가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마음의 보약이 됩니다.